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이제 청약, 유상청약이라고 하죠. 유상청약이 이제 오늘로써 구주주는 마감이 됐어요. 제가 어제 대선인데도 제가 일단은 좀 알아봤어요. 예, 왜냐면은 저도 뭐 100%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본 결과 우선 여러 가지 댓글에 다른 말씀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걸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3월 10일자 구주주는 오늘로써 이제 마감이 됐어요. 예수금 납입일이 3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증권사마다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3월 9일까지라고 하는 증권사도 있고, 제가 뭐 전 증권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시 내용만 보고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 증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미래에셋도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은 제가 쓰고 있는 계좌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10일날까지, 이제 오늘까지죠.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다들 유상청약 잘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3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실권주 일반 공모인데, 이 실권주 일반 공모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상청약 구주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배정 주식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공시 내용 보시면, 공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부분 들어가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 일반 공모 청약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미래에셋 증권하고 KB증권, 삼성증권 세 가지 증권 계좌에서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주주 끝나고 남은 유상증자 이제 주식 배정수가 만약에 남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하고요. 남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한데, 웬만하면 보통적으로는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청약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초과 청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일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봐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일반 공모청약은 납입일이 3월 17일까지예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주주랑 일반 공모가 다 끝나고 나서 언제 주식을 배정받냐, 3월 30일 날 배정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상증자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날 종료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할게요. 우선 만사님 감사드립니다. 유정 끝날 때까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고고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유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증가까지 뺄 가능성은 3월 30일날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빼면은 완전 노동놈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땐 빼진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오후 2시까지. 그래서 시간하고 일자가 틀려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4시 이전까지, 장 끝나기 전까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계좌 같은 경우에는 6시 전까지, 뭐 3월 9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려놨죠.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년님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뭐 다 전화를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각자마다 이제 증권계좌 사용하시는 게 다 틀리시니까 이렇게 오히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은 계좌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육영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상청약은 대체적으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3월 30일 날 받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다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건지.
근데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우선 1,500원 선은 무조건 넘겨줘야지만 애가 상승을 크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스권을 정확히 그려보면 2,000원하고 1,500원 선 딱 박스권입니다. 이 라인이 박스권인데 현재는 조금 이탈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수가 며칠 동안 빠지면서 이탈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1선하고 61선 정도의 이제 안착을 해줘야지만 애가 좀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살짝 하락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악재가 이 대한전선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지고 이 다음에 횡보를 계속했죠. 이 역배열 형태로 하락 흐름으로 계속 패턴이 이렇게 아래로 흘렀단 말이에요. 흐르면서 계단식 하락에 거래량이 터진 게 거의 없어요. 이만큼 거래량 터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박스권 그려주면서 가고 있었는데 무상감자랑 유상증자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조금 급등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리 3월 15일 16일 날 이제 FOMC 있죠. FOMC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국채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양적 긴축이 또 있어요. 양적 긴축 때 이제 TO를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에서 7월 달 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빨리 결정이 나야지만 우리 증시가 불안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1,500원 선 아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일단 더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 우선 3월 15일하고 3월 16일 날 FOMC 이게 사실 전쟁보다 우리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도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5일, 16일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셔라. 저는 그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좀 매도세가 좀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개인 물량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모아놨던 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모아놓은 게 없는데 계속 빠지기만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데 모아놨던 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다시 차오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지 추후에 아니면은 여기서 꺾여서 다시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입이 될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신경을 써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우선 1,500원 선 넘는 거를 좀 목표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이제 수주 지속적으로 수주도 계속 맺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2,800억 정도 미국 수주고보다 지금 3분의 1, 1분기 지났는데 3분의 2 정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수주고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에서 요번 연도 이제 뭐 3분기까지는 쭉 지켜보셔야지만 대한전선 어느 정도 우리가 아래서 계속 물량 모으면서 평단가 낮추고 대응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탈출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앞으로 꾸준히 방송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